만약 정의의 저울이 법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풀려나고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의 서막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중심,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움직임에 심층 분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판은 피고인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의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주장하고 있죠.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 협의 피고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사건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법적 논쟁이 발생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조항이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장을 위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재판은 하염없이 느리게, 다른 한 사람의 재판은 전례 없이 빠르게. 이 극명한 속도의 차이는 과연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그는 보수 성향의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죠. 그의 가장 논란적인 행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여는 등 유례없는 속도로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선출된 권력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토록 신속한 재판을 외치던 그가 정작 비상계엄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침묵에 가까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요. 왜 그의 원칙은 특정 사건에서만 선택적으로 그리고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법부가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닌 정치투쟁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질되었다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첫째,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대통령 추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사법부가 끌어내리는 이 상황은 즉각적인 권력 공백과 극심한 국정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공정한 심판이 아닌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회는 두동강 날 것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법치 수호로 보는 쪽과 사법 쿠데타로 보는 쪽으로 나뉘어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 시위를 능가하는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갈등의 축이 국민 대 정부에서 국민 대 사법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고로 심판할 수 있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민주적 해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출, 이 두 개의 사법적 결정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과연 순수한 법의 심판이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법부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가 아니면 권력투쟁의 또 다른 행위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선택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